네, 저희가 준비한 5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주말 새 꽤 이슈가 됐던 얘기인데 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주에 딸 조민 씨의 부산대,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이 연이어 보도된 이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심판 받으셨는데 신경 어떠세요? 너무 아프고 가족분들과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 구형 잘...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번 일로 악화가 된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저는 자식이니까. 김준일 대표님, 사실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만 정경심 교수가 본인 재판 때도 중간중간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재판을 좀 미뤄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뇌출혈 의심 판정을 받고 정밀 검사 중이다. 지난주에 그 딸의 연이은 입학 취소 결정이 알려지면서 이게 좀 심리적인 충격 많이 컸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딸 가족 간의 일이니까 특히 딸이 어떤 뭐 저런 처분을 받았을 때 받았을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재판 중이다. 그랬으면은 뭐 형을 가볍게 하려는 언론 플레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뭐 수감 중이잖아요. 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언론 플레이라고 볼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인간적인 어떤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인간적인 연민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지지자들이 연민을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물론 국정농단을 해서 물론 굉장히 뭐 문제가 있었지만은 또 수감된 것에 대해서는 또 연민을 느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연민, 뭐 좀 불쌍하다 뭐 이런 측면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조 전 장관 지지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숫자로도 좀 나타난 게 있어요, 조수진 의원님.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은 10만 명이 훌쩍 넘었겠죠, 5시 기준. 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악화 혹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알려진 뒤에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된다. 뭐 이런 부산대 얘기까지 좀 국민청원에 등장을 했어요. 네. 저는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른바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한 것이 2019년 8월이었어요. 예. 그런데 4년째 지금 우리는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4년째란 말이죠.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용 스펙은 7개가 모두 허위라는 것이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4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를 정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 보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딸을 의사 만들기 위해서 입시용 스펙을 7개를 허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입시에 활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피해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것은 무슨 보수와 진보의 거창한 대결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반성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론전은 확실합니다. 여론전은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최근 SNS에서 조국 전 장관의 그 질문, 그러니까 윤 당선인 이제 만족하시냐 이 물음에 왜 그걸 당선인에게 묻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지난주에. 그런데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 당선인 측에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조국 장관의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선자에게 물어야죠. 그러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그런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본인 가족을 압수수색할 때
그때 그 기준으로 모든 장관들, 공직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권력형 비리가 나왔습니까? 결국은 동양대 여름방학 공서상, 다른 고등학교 체험학습 이런 걸로 엄마는 4년 동안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다른 고졸이 됐고.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김원준 씨 말고도 오늘도 조 전 장관이 SNS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검찰을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식과 행태는 본인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당연한 표현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자께서 내가 공무원일 때, 검사일 때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던 이러저러한 의혹들을 다 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을 사실 국민들로부터 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은 저렇게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축소되어 있지만 사실상 보면 검찰 개혁의 맨 선두에 섰던 그 당사자로서 사실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그 시선에서 바라볼 때 정치적 피해자다라고 하는 시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오는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의혹들이 있으면 모두 다 그것을 다 수사할 것인지 그런 잣대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라는 어떤 항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사실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온 가족이 순환을 겪는 이 모습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아픈 현실이지 않느냐, 한 단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윤석열 총장이 구속시켰나요? 자, 제가 최소한 법 상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데가 어디죠? 법원입니다. 예. 물어보고 싶으시면 판사님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구속 누가 시켰습니까? 형 누가 했습니까? 1심, 2심, 3심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했나요? 1심 판사, 2심 판사, 대법관들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가서 물어봐야죠. 김호준 씨가 왜 이분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물어보나요? 조국 전 장관이 당연히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윤 총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가벼운 혐의였으면 4년 나올 리도 만무하다, 이 말씀. 제가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정치적 피해자라면 당연히 1심, 2심, 3심 법원에서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김칠준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이 왜 주장을 안 했겠습니까? 왜 법원이 안 받아들였겠습니까? 워낙 팩트 자체가 정확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기소한 검찰이 잘못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다 구속시키고 대법원까지 다 형량 때립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검찰이 기소한 것들을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제발 윤 총장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조국 전 장관이나 김원준 씨는 판사님한테 여쭤보세요. 형량 때렸다는 건 뭐 구형 이런 걸로 좀 순화할게요. 예. 조수희 의원님 이제 같이 여쭤볼 텐데 이 얘기도 지금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가 4년 가까이 되니까 피로감도 있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배우자 김건희 여사 상장 사진이 이게 또 상장을 본인 SNS에 올리니까 이게 바로 조민 씨를 대놓고 조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누리꾼의 반응도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건 뭐 누리꾼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중간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조금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면요. 예. 이제 공인이거든요. 대통령 부인 되실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것을 누군가를 조롱하는 거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논란이 된다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그러나 다만 조국 전 장관 아주 정말 저는 어떻게 조국 전 장관 같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SNS에 쓰고 있는 글 예.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데 검찰 수사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누명을 썼다는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요,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뉘우침이 없잖아요. 반성의 기미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검찰 개혁의 요치는 검찰에게 중립성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정권이 검찰의 중립성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늘 흔들렸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런데 검찰개혁을 외치려면 더더군다나 검찰에 수사받을 일을 안 하고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는 거하고 대학 입시 비리 저지른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전 도무지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지지자 그리고 여전히 조국의 강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뭐 김건희 여사 얘기까지 있는데 저 해당 상장은 조민 씨 입학 취소 결정이 나기 전에 있었던 얘기 앞서 자막으로도 지나갔는데 그 부분 사실관계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